자, 그러면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트럼프가 이제 그러니까 예전부터 트럼프 원래 민주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90 몇 년도에도. 그냥 그 어떤 사람이냐면 민주당이 나갔는데 민주당 후보로 안 해주니까 그래서 공화당으로 온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자기가 뭐 보수주의자다 뭐 진보주의자다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은데 공천 주는 당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학생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뭐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사람들하고 완전 다른 거고, 아니면 뭐 미국의 부시가처럼 뭐 클린턴처럼 이렇게 전통적인 뭐 뭐 그런 정계 가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정치를 해가지고 뭔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자기를 대통령 후보로 시켜줄 당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민주당이든 뭐 통합진보당이든 상관없는 거야. 그 결심을 굳힌 게 2011년 오바마 때 연말 되면 이제 이제 주요 인사들하고 그 언론들 쫙 모여가지고 이제 밥을 함께 하는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트럼프도 초대가 돼가지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뭐 연설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냥 같이 밥 먹고 떠드는 그런 건데, 이제 오바마가 이제 또 말도 잘하고 쇼맨십이 있잖아요. 그냥 막 하는데 이제 트럼프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 히어 이러면서 이제 와 있다. 사람들이 그냥 미국 사람들은 반응이 좋잖아요. 리액션이 와 있다고 하니까 아까도 박수면서 막 박수를 막 쳐요. 그러면서 아직도 대통령 후보다 해도 사람이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트럼프가 살짝 기분이 안 좋은데, 오바마가 만약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을 하면 백악관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게 백악관 트럼프 화이트하우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이게 PPT에 띄우는 화면이에요.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꼭, 그리고 보고 앞에 풀에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와인잔 들고 비키니에다가 딱 그 트럼프의 미국의 상류층이 트럼프를 생각하는 걸 그대로 박아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로 돈을 벌었냐면, 물론 금수저긴 한데 3대가 다 부동산을 합니다. 부동산 하는데 그 25살에 아버지한테 이제 회사를 물려받고 주로 뭘 하냐면, 우리도 왜 그 명동이나 이런 데 오래된 호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싹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재기장을 하고 히트를 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월드를 만든 거예요. 돈은 완전 잘 벌었어. 근데 그리고 또 그 관종 성격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겼겠어요. 날 때부터 이랬어요, 얘는. 그래서 나홀로 집에 2의 카메오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얘가 이 촬영 세트가 트럼프의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꼬마가 들어서 물어볼 때 자기가 직접 나와가지고 건물주가 나와서 길 알려줘요. 화장실 저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틈만 있으면 어디 나가려고. 결국에는 또 이제 TV로 유명해지잖아요. 유어 파이어로 이제 리얼리티 쇼로 또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근데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쳐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 끼워주는 거지. 왜 우리도 좀 골 때리는 부자 동네 있잖아요. 아파트가 없는 골 때리는 부자 동네들. 거기에 가려면 주민투표하고 그런 데 있었거든요. 동네의 품격을 생각해서 뭐.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돈 받은 사람, 돈 좀 번 사람들은 주민들의 반대로 입주를 못 하기도 하고, 딴 따라가 들어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뼈대 있는 사람들끼리, 특히 미국에는 그 사교 문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상층들끼리만 놀잖아요. 근데 거기에 트럼프를 안 끼워줍니다. 근데 아니 돈 많은 게 상류층이지 뭘 그렇게 따라 시켜요? 라고 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이 트럼프가 이제 집안을 일으킨 게 할아버지 때부터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었는데 그때 미국의 이제 골드러시, 그래서 다 서부로 막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양반이 돈 벌 줄 알아요. 보통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나도 가서 금을 캐야겠다. 그래서 떼돈을 벌어야지. 보통 평민들은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먹고 자고 마시고 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부에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 가가지고 술집도 하고 바도 하고, 그리고 남자들끼리 마차 타고 왔잖아요. 이래가 왔잖아요. 설마 금 캐러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온 가족 데리고 왔겠습니까?
예, 남자 모았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포주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그 일사천리 그 창원 같은 데 가면 많은 거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1층 감자탕, 2층 사우나, 3층 뭐 꼭대기가 모텔. 이 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그래서 이제 몇 층까지 가봤니?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밥은 먹어야 되니 처음에 뭐 하면 대낮에 뭐 합니까? 곡괭이 팔아요. 금을 캐야 되잖아. 곡괭이를 팔아. 그래서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돈 버는 사람은 거의 다 거래소다. 원래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게 유행을 하면 거기 가가지고 번데기 팔고 핫도그 파는 게 차라리 남는 장사입니다. 이거는 꼬를 게 없잖아요. 비트코인 떨어질 수 있지만.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또 곡괭이 싫어하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밥집을 해. 그리고 해가 졌어요. 그때 당시 라이트가 있게 뭐가 있어요. 해지면 다 기어 나와요. 할 거 없어요. 한잔 해야지. 남자들끼리 한잔 합니다. 한잔 하면 또 여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거기 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포티나이너라고 하죠. 개척자들의 복리후생을 책임지면서 좋게 말하면 복리후생이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제 매음꾼이라고 하죠. 이제 창녀촌 같은 거를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내 돈을 법니다.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예요. 네. 그리고 원래는 트럼프 할아버지가 원래 트럼프는 미국식 발음이고 트럼프였거든요. 독일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이제 돈 벌 만큼 벌었고 나 고향 가서 살고 싶어 뭐 이렇게 돼서 독일로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미국으로 넘어올 때 밀항을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미국하고 독일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 그래서 밀항을 했는데, 그래서 독일에 갔더니 밀항에서 갔다가 다시 밀항에서 오니까 쫓겨난 거예요. 왜? 전쟁할 때 도망간 바람에 징집이 안 됐어. 우리로 치면 병역 회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유처럼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독일이라면 일을 가는 거. 그래서 성도 영국식 발음으로 트럼프로 바꿔버려요. 예, 그렇게 할아버지가 원래 그 꼴을 당했는데 손자가 지금 이민자를 쫓아내는 거 보면 참 세상은 재밌다. 나만 당한 게 억울하다 뭐 이런 건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의 아들인 사람이 이제 부동산을 또 하다가 또 똑똑한 돈 냄새 잘 맡는 트럼프가 학교 나온 지 3년 만에 바로 이걸 해가지고 지금 큰 부를 이뤘는데, 문제는 저거 다 여자 장사해가지고 돈 벌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안 껴줍니다. 졸부라는 거지, 쉽게 말해서 졸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통적인 부자가 있는데 어디서 로또 2번은 연속으로 맞은, 로또면 그나마 도덕성의 문제는 없잖아. 어디서 이상한 뭐 그런 유흥업소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귀족이다 이러면 먹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상류 사회에서 사교층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가문끼리 결혼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하고는 상류층이 결혼 안 해요. 딸 아방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결혼을 안 해줘. 집안이 이제 A급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뭐 그냥 더러운 돈 벌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기fut한 처지의 큐슈너. 예, 얘도 유태계인데 얘도 아웃사이더예요. 예, 얘도 이제 못 들어가지고 동병상련으로 만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선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섹스 스캔들이 끊이질 않잖아요. 근데 지지율은 요즘 어때요?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은 어차피 포주의 손자기 때문에 섹스 스캔들이 나는 게 근데 그럴 줄 알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는 뭐 우리처럼 어머 할 것도, 특히 미국은 사생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관대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격떨어지는 애가,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뭐 안 쳐줬다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극성 지지자들은 뭐 돈 많으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또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보면 트럼프 곤망할 것 같은데 사실 지지율 많이 떨어졌었죠. 많이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빨리 떨어졌었는데
또 중국 때리고 뭐 이렇게 지금 북핵 해결하는 듯한 모습 보이면서 갑자기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꿈이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은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냐면 뭐 나름대로 꿈이 있잖아요. 아, 세상을 바꾸고 싶다. 약자의 편을 서고 싶다. 뭐 이런데 트럼프는 그겁니다. 대통령이 짱이잖아요. 대통령 한 번 하고 나면 누가 날 무시하겠냐 이거지. 솔직히 대통령 해봤어? 뭐 이거죠. 끽 해봐야 장관이고 뭐 이럴 텐데 내가 짱 먹으면 그냥 명예 그 상류사의 끝이 뭡니까? 대통령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대통령 확 해버리면 있는 돈을 좀 써가지고 확 해버리면 이제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예. 왜 이명박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명박이 이제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승승장구하니까 누가 걔를 견제해요? 실제 아들들이 견제를 많이 해요. 현대가의 아들들이. 그래서 자기가 막 역시 가문을 일으켜야겠다고 이를 갈면서 그래서 사대강을 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가문을 만들려다가 이제 가문을 동부구치소에 만들고 있는 건데 계속 그 가문 이어가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간 트럼프한테 지금 언론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짜뉴스라고 막 이렇게 현실 부정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노벨상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재임 중에 받으면 넬슨 만델라 뭐 이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 자기 말대로 3차 대전을 막은 대통령이에요. 야, 이러면 오바마도 못한 거. 오바마도 나중에 받았잖아요. 나중에 받긴 받았어. 그러니까 오바마만큼은 되는 거지. 자기도 받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또 김정은한테 김정은도 눈치를 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북한하고 우리가 좀 잘 해서 했더니 지금 일이 너무 잘 되고 있고 6월에 온다더니 지금 막 그 생중계를 보면서 막 흥분을 했다잖아요. 막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마치 그 해외 직구시켰는데 빨리 안 오는지 막 기다린 거 있잖아요. 보름 걸린다고 했는데 미치겠네 막 보름 어떻게 기다려 뭐 이러면 그러면은 제일 성질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컴퓨터 살 때는 택배로 안 해요. 방문 수령합니다. 제가 직접 가요. 왜? 그게 더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 기분이 좋잖아. 기다려라 맥부가 내가 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북미 대화 이래놓고 안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또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이게 좀 나름 김정일도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저녁 만찬 끝내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밤인데 그거 해가지고 하루 더 있다 가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참모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일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랬더니 약간 빈정거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마음대로 못해. 뭐 약간 맞는 말이죠. 근데 북한식이 사고지. 우리는 대통령이라도 법안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기가 법이니까. 김정은은 이번에 와서 뭐라고 해요? 한라인 설치해가지고 한라인 설치가 이제 전화기를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 때나 전화하면 받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잖아. 그게 뭐겠어? 절차라는 게 없는 거지, 북한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아니고 이제 약속을 잡아놓고 하는 거다. 이런 거 보면 참 이제 남북한이 좀 다르구나. 그리고 북한은 독재자니까 기분만 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문재인 데리고 다시 월북을 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오고 있는데 넘어가서 이렇게 악수를 했다. 이거 월북이잖아요. 근데 만나가지고 김정은이가 가자고 해서 갔다가 온 거는 그쪽에서 화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요청은 화답한 거라서 이거는 월북이지만 그 집권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딱 거기 서가지고
기다리는. 근데 거기에 거리낌이 없잖아요. 약간 깜짝 이벤트가 됐는데 그 김정은의 사고가 거기서 드러나. 그리고 북한은 이제 단도리가 됐구나. 이제 뭐 신경 쓸 게 김정은이 마음 먹으면 돌아가게 돼 있구나. 이제 돈하고 권력이 다 집중이 마무리가 됐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쉽게 쉽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 까이 거 뭐 노벨 하나 주고 말죠. 근데 제가 노벨위원회면 둘 다 줘야지. 문재인이랑 이제. 근데 트럼프한테 안 주면 안 돼요. 삐껴가지고 또 약속한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꼭 줘야 돼. 근데 공동 수상하면 자기도 얻어 걸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해방을 안 올 것 같고. 그런데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주가가 겁나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현대로템 아니죠? 오늘 현대로템 날라갔는데 로키드 마틴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로키드 마틴한테 호구 잡혔는지 여기서 딱 드러나죠. 한국이 무기를 예전처럼 안 사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가가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실 뭐 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화 체제 그 자체가 미국의 장기이익을 이제 훼손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 강의 때 남북 회담을 앞두고 기대치가 너무 높았으니까 오히려 기대치가 높으면은 그것만큼 나오면 또 약간 실망이잖아요. 그래 그것 때문인지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매도세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또 미국의 한국 ETF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좀 끝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고 그 제가 지난 강의에도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재벌 때문에 더 크다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한국의 코리안 재벌이라고 해가지고 그 15년 전에 논문을 썼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잘 인용이 돼요. 한국은 안 바뀌었다는 거죠. 거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언어 경영이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닌데 이게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를 맡으면 신사업을 일으키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걸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수익을 안정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재벌들이 막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보다는 소확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빵이라든지 뭐 확실한 걸 깔아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안정화시켜가지고 그 자기는 그냥 거기서 편하게 먹고 살겠다는. 그리고 뭐 한진가처럼 기업들을 그냥 국적 항공사를 개인 택배 비행기처럼 쓴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산업 구조가 너무 안정축으로 가니까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기업가 정신은 다 어디로 가고 왜? 2, 3세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은데 그대로 가면 되지. 괜히 뭐 했다 잘못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상하게 대기업의 경영 마인드가 완전히 확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공기업처럼 간다는 거죠. 그럼 새로운 게 안 나오고. 뭐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도 좀 해결이 되고 남북 경협이라는 것 자체가 또 새로운 물꼬가 될 수 있거든요. 주식도 이제 주식밥을 오래 먹다 보면은 최근 몇 년 전에 들어오신 분은 뭐 주가가 속절없이 빠졌던 거 뭐 이런 거 별로 못 겪어봤습니다. 2008년, 뭐 2010 몇 년 주식한 지 1년밖에 안 되신 분들은 뭐 오르기만 올랐다가 요즘 갑자기 막 중리산이 하는데 그건 그만큼 시계를 짧아서 그래요. 증시는 결국 우상향을 하는데 많이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거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 가면서 전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특히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제가 78강에서 심리하고 이제 주가를 같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잊어버렸을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미국 개미연합입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 연합이고 요거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 이제 이런 관련 지표들을 발표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늘 서베이를 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자, 오늘 전화해가지고 오늘 코스피가 2,500인데요. 1년 후에 코스피가 오늘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러니까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이것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개인들은 어떻겠습니까? 1년 후에 주가가 지금보다 높다고 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전체 32.7%밖에 안 됩니다.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 그럼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개미라고 했잖아요. 외국인도 외국 개미는 필요 없습니다. 외국 기관들이 잘하는 거지, 개미는 검은 머리든 흰 머리든 노란 머리든 다 개미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이제 이렇게 32.7은 컨퍼런스 보드 서베이고, AII 같은 경우는 지금 낙관론자가 8주 연속 계속, 그러니까 최근 2월에 한번 꺾인 이후로 다들 이제 끝났다는 분위기가 팍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심리도 같이 꺾여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고점인지 가짜 고점인지 할까? 예. 두뇌를 풀가동해 보십시오. 자, 주가가 올라가다 꺾여요. 근데 심리 지표가 같이 꺾이면 이게 있고, 심리 지표는 거의 안 꺾이고 주가만 꺾이는 게 있거든요. 어느 게 더 고점에 가깝습니까? 당연히 주가만 빠지고 심리는 그대로 살아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는 저가 매수의 기회야 라고 생각, 쌀 때 사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개미들이 흥분해 있으면 고점이죠. 개미들이 달려들면 고점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개미 탈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개미 탈출만 제발 좀 하자. 이게 목표인데, 그래서 자, 올해 1월까지 쫙 좋았다가 2월에 한번 조정 와가지고 지금 옆으로 와리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가 빠르게 꺾이고 있어요. 심리는 계속 빠집니다. 심리는 반등이 없어요. 말씀드린 8주 연속, 3개월 연속 계속 빠진다고. 개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빨리 팔아야지. 그럼 반등 나오면 팔아야지. 그래서 오히려 반등이 좀 느려진 걸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먹었으니까 빨리 팔아야겠다. 그럼 다 팔고 나면 올라가겠네.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심리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심리는 계속 긍정적으로 있는데 주가만 빠지면 오히려 이게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개미들이 더 대출을 받고 신용을 해가지고 더 산다는 거잖아요. 그게 고점입니다. 그게 고점. 근데 이제는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오히려 심리가 더 빨리 빠져. 아직은 그러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다시 또 조정이 왔을 때, 그때 심리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다. 그때는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개미 생각하고 거꾸로 하면 돼요. 개미 생각이 딴 게 없습니다. 내가 드는 기분이 개미 생각이에요. 그럼 저점은 어떻게 할까?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심리가 같이 반등을 하면, 그거는 바닥일까? 아니면 심리가 옆으로 이렇게, 심리는 계속 얼어붙어 있고 주가만 올라가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가가 하락하면 심리가 같이 나빠졌다가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 심리도 회복한다면 아직 바닥이 아니고, 이제 반등하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게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좀 반등 나오니까 그래, 역시 좋은 거가 답이었어. 이렇게 심리가 팍팍 살아나요. 그러면 2단 하락합니다. 2단 하락합니다. 근데 주가가 살아나도 내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으리, 뭐 이를 갈고 있으면 이제 피범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때가 진 바닥이죠. 진 바닥. 근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심리가 주가보다 더 빠르게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럴 때까지만 해도 수익 나니까 좋은데, 이거 한번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다는. 왜? 2013년부터 계속 올라왔으니까요. 미국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제는 팔 때가 됐는데 언제 팔지 계속 오르네. 미치겠네 하다가 떨어지니까 그래 꼭대기야 하고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가 축축축 빠지는 거예요. 아니 1년 후에 주가가 더 높을 거라 지금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죠. 그런 거 보면 이제 개미 미러링 하면 거꾸로 가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심리가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심리는 계속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알랭이라고 해가지고 알랭이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괜찮은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나온 한 글귀를 가지고 강의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비관주의는 기분의 산물이고 낙관주의는 의지의 산물이다. 이 사람은 트레이더 아니에요. 철학가인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비관적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왜? 진화할 때 낙관적인 사람이 잘 죽어요. 내가 호랑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낙관론자는 호랑이한테 다 먹히니까 살아남은 애들은 겁 많고 이런 애들인 거예요. 사삭 소리만 나도 도망가기 바쁜 친구들이 살아남아서 이게 우리 현생 인류가 됐기 때문에 두려움과 비관 이런 것들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비관주의가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저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뭐 폭락한다 뭐 이런 강의는 조회수가 좀 빨리 올라가요. 부동산 시장 폭락 이런 거 있죠. 왜 이렇게 망하는 걸 좋아할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망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 일단 뭐 그 사람들은 이제 자극적인 걸 해야 이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할 거고 듣는 사람도 그 자기 무의식의 걱정과 불안과 비관이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다소 좀 부족한 논리를 하더라도 막 망할 거야 이러니까 그래 이렇게 되는 거. 또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돈 없는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뭐 한때 다음 아고라 이런 데 가면 뭐 미네르바 이런 거 한때 굉장했잖아요. 물론 뭐 그때는 그 정도 글 쓰는 사람도 드물었지만 이 열패감이죠. 내가 집이 없는데 부동산 시장 잘 될 거야 하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관론에 빠지는 거는 그렇다고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비관론은 대부분 기본의 산물인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구려요. 날씨가 구려서 기분이 꿀꿀한데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일이 안 되고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미 불안한데 불안함의 이유를 찾아서 붙인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닌데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이겨내고 다시 미래가 무조건 잘 될 거라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나갔을 때 긍정적인 걸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낙관주의는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나오는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물론 그걸 넘어가면 탐욕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관주의는 기본의 산물이고 기분을 이겨내는 이걸 이겨내는 게 의지인데 그 의지에는 뭐 많은 논리와 정보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오늘 같은 날이면 다 귀찮죠. 그 사이에 모든 이슈가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걸로 끌어가 경제 뉴스 뭐 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휴강의 기운이 막 다가오는구나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렇게라도 일주일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그 타임라인이 정리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강의 공부할 때 최고의 방법이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건 5%고요. 이해해서 가르치면 100%입니다. 그거는 제가 절감을 합니다. 확실히 이해가 안 되면 말이 꼬여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순진한 동생이나 다른 애들 하나 데리고 놓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뭐 특별한 질문은 없으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